오늘 진행할 명상은 여러분들이 타인한테 그동안 과거의 기억 속에서 모욕적인 일이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예의에 어긋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연습을 하는 그런 명상을 진행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예의를 지키는지 이 예의의 영역을 자각하게 될 거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상대하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우선 이 명상은 앉아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명상하면서 주무시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누워서 하셔도 좋습니다. 수정이 있으신 분들은 양손에 수정을 쥐어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왼손을 심장 위에 얹도록 합니다. 편안하게 호흡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등받이에 등을 편히 기대주세요. 눈 감고 깊이 호흡합니다. 숨 들이마실 때 심장 부풀리고 입으로 소리내서 내뱉습니다. 숨 내쉴 때는 심장과 아랫배가 같이 들어가게, 아랫배까지 꽉 짜서 내 몸속에 있는 모든 낡은 에너지, 회색빛의 연기가 호흡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들이마시고 부풀리고 입으로 3번 호흡 내뱉겠습니다. 내쉬는 호흡과 함께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긴장이 빠져나갑니다. 낡은 감정, 생각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내 얼굴 근육 하나하나에 집중합니다. 나의 얼굴 근육들이 이완되는 것을 느낍니다. 나의 뒷목과 어깨에 힘을 뺍니다. 나의 근육들이 편안하게 풀어집니다. 나의 상체 근육 하나하나, 내 뱃속의 장기 하나하나 느껴보면서 편안하게 풀어지는 것을 떠올립니다. 나의 장기의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깊게 길게 천천히 호흡합니다. 미간에 힘 빼고 눈꺼풀에도 힘 빼고 호흡에 집중하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심장 부풀리고 후. 나의 왼손을 심장에 얹고 내 마음에 집중합니다. 내 마음에 집중하며 하나의 감정을 느껴보겠습니다. 불쾌함, 당황, 짜증, 수치심, 분노. 누군가 내 삶의 영역을 넘어왔을 때 내가 느끼는 반응들,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한데 묶어서 불쾌감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이 불쾌감은 어쩔 때는 짜증스럽다가, 어쩔 때는 수치스럽다가, 어쩔 때는 당황스럽다가 화가 나기도 합니다. 느껴보세요. 난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 이런 불쾌감을 느껴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삶의 영역을 함부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불쾌한 마음을 떠올리고 느껴보고 음미할 때
어떠한 기억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한 말을 했던 그 한마디, 무례한 눈빛, 무례한 판단, 수치스럽게 만드는 이야기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어쩔 줄을 모르고 속으로 삭히거나 부끄러워했던 과거의 나, 많은 순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나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내뱉고 나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화를 내야 되나?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야 되나? 그건 더 아닌 것 같은데. 막상 화를 내려 하니 내가 잃게 될 것들이 두려웠고 사람들이 날 예민하게 볼까봐 신경 쓰였고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제 와서 다시 얘기를 꺼내는 게 애매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리숙하게 굴수록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심기를 건들고 나를 함부로 대했고 나는 무엇이 최선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 삶의 경계가 어딘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어디까지가 나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상대의 영역인지 명확하게 경계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끝없이 펼쳐져 있는 어두운 그런 공간, 그 공간을 떠올려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반경 1m 내지 2m 또는 3m 거리를 삥 둘러서 황금빛 원형의 선을 그릴 겁니다. 마치 컴퍼스를 고정시켜 놓고 원을 그리듯이요. 여러분들이 중심부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둥그런 원이 생겼습니다. 자, 누구도 이 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 넘어서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경계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움직일 겁니다. 이 경계선 안에 있는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생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여러분들의 가치관, 신념,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삶, 오직 누구의 동의도 필요치 않고 여러분들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당연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영역 안에 있는 것은 이것 또한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믿는 것 역시 여러분들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판단하는지에 기초로 근거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판단하기 쉬운데요. 이건 마치 두 개의 나라가 국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계선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판단과 타인이 여러분들에게 내리는 판단은 반드시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중에서 무엇이 더 위에 있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이 더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만 모든 존재들은 스스로를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나 자신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는 여러분들 자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자신한테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올바르게 생각하고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밖에 없으며 나 역시도 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라는 이 경계선,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든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서 보이는 그대로 본인의 필터링에 의해서 아주 작은 조각을 알아차릴 수는 있겠지만 누구의 생각도 판단도 여러분들의 경계선을 넘어올 수 없도록 구분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생각, 타인의 판단, 타인의 취향, 타인의 어떠한 평가들이, 비판들이 여러분들의 이 황금색 원을 넘어설 수 없도록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스스로에게 속삭이시길 바랍니다. 저건 나의 것이 아니야. 나랑은 아무 상관 없어.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다잡았을 때 여러분들 안으로 타인의 생각이 침범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경계선 지척까지 잠깐 장소를 이동할 건데요. 자, 이 경계선 끝에서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경계선 밖에 뭐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타인의 영역이 있습니다. 타인의 우주가 있습니다. 타인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 타인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 타인에게 있어서는 본인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본인의 판단이 옳은 것이며 본인만이 가장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위협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도 특별한데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특별하다면 난 아닌 건가? 여러분들이 특별함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함이라는 건 고유성에 가깝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특별한 존재가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평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영혼들이 소중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본인 자신이라는 이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각자에게는 각자가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특별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나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존재로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때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라고 강요하기도 하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영역과 타인의 영역에 반드시 경계가 있음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려서 어떤 행동을 할지 나는 스스로 온전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타인을 상처 입히거나 예의를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역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영역도 소중하며 우리가 서로를 예의를 갖춰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내 안에도 많은 열망이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열망 중에서 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들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나의 꿈에 호응해줘야 되고 내가 만든 것들에 감탄하며 동감을 표하기도 하거나 내가 세상에 주는 선물에 고맙게 받아야 하기도 하고요.
내가 예술가가 되고 싶다면 나의 예술을 즐겨보는 사람도 필요하고, 내가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나의 사업 서비스를 즐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내가 회사에 다녀야 한다면 나는 회사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소통하고 교감하는 법을 필수적으로 익혀야 합니다. 우리의 꿈이 클수록, 우리가 더 많은 뜻깊은 체험을 하기를 바랄수록 우리는 상대와 관계를 맺는 법,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예의를 지키는 법을 알아야만 하죠. 물론 세상에는 예의를 지키는 사람보다 지키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 싸움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아무것도 도움될 게 없으며, 타인과 싸움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나랑 뜻이 안 맞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과는 차라리 거리를 적당히 두는 게 나의 세계를 지키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만큼 어떤 사람들이 예의를 안 지킨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의를 지키는 방법을 몰랐을 뿐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애정하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협력하려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들에게 인정과 존중과 사랑을 바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그들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감정이자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타인에게 먼저 존중과 예의를 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따뜻한 행동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강요하거나 억지로 받아내려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의라는 것은 상대가 스스로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내밀 수 있는 손이니까요. 상대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여러분들은 예의를 갖추고 설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허락받지 않고 내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서 당신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의 사상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의 경계선에, 그 국경에 이동해서 상대방의 생각과 판단과 요구를 거절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요. 여기서부터는 저의 영역입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과 신념을 가진 채 세상을 살아갈지는 온전히 저의 선택입니다. 설령 그게 당신의 기준에서 옳지 않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삶입니다. 나의 가치관입니다. 넘어오지 말아주세요. 내 생각에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생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면, 당신의 생각과 판단과 신념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면 나는 당신을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요.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판단하고 조롱하고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다양한 방식으로 경계선을 부각시키고 상대방에게 넘어오지 마라 경고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선을 넘어오고 당신이 불쾌한 것에 개의치 않는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기거나 당신을 놀리는 게 즐거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존재에게는 거절의 표시를 하고 그 존재와 여러분들을 떼어놓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에게 아기가 없었는데 서툴러서 실수를 한 존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존재에게는 당신이 어떤 뜻이 있었던 간에 결국에 경계를 넘어왔으며 이것이 나에게 이런 불쾌감을 주었다는 걸 충분히 풀어서 설명한다면 다음부터는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은 굳이 협력할 필요 없고 친밀하게 소통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넘어오지 마라는 경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으로, 여러분의 말로, 행동으로 말이에요. 또는 어떤 호전적인 상대에게는 웃으면서 상대방의 전략을 그대로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조롱했던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상대방을 조롱할 수도 있겠죠. 웃는 얼굴로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경계선 밖을 너무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껏 용기가 없어서 또는 경계선을 몰라서 타인이 나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함부로 내어주거나 분노를 참거나 혼자 속으로 끙끙 앓았을 텐데요. 경계를 지키는 건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많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포기할 정도로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그 사랑을 당연하게 받으려고 했던 마음을 잠재워야 합니다. 누구도 떳떳하게 타인에게 그것들을 강요하거나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대는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그 기대에 부응할지 말지는 상대방의 마음입니다. 혹시 누군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서 나에게 함부로 대해서 화가 났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행동에 화가 나기보다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삶의 영역을 넘어올 수 없도록 행동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경고를 해야겠죠. 상대방이 내 영역을 소중히 대해주지 않았다고 억울해하고 화내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외치는 건 소용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자신만큼이나 타인이 중요하고 존중해야 되는 존재라는 자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타인은 아직까지 자기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영역을 소홀히 하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만났던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지나쳤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며 여러분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행동하는 사람은 얼마나 됐을까요? 그것도 모든 순간 그렇게 바른 행동을 했던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예의를 갖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정도로 한 존재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건 그토록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잘 모르기 때문에 상처 주고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할 뿐 완벽하게 예의를 받거나 예의를 갖출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살아오면서 나 역시도 얼마나 많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는지도 살펴보면서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져야 될 겁니다. 예의를 갖추지 않는 타인을 보고 화를 내기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만큼의 심리적인 여유가 없으며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현하는 방법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서로가 예의를 지키기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올바른 예의를 배운 적이 없다는 걸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스스로의 실수에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타인의 실수에 조금 더 너그러워지며
이 유감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지 최선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예의를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너무 분노하느라 힘을 빼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너무 불필요하게 수치심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타인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람 자체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인지하고, 타인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했다고 여러분들 자신이 수치스러운 사람이 됐다,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변하지 않으며 여러분들은 변화없이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타인이 여러분들에게 동의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우리는 서로에게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협력하거나 마음을 주고받거나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줌으로써 물물 교환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가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은 상대도 바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렴풋이 예의가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상대에게 말을 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들릴 수 있는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예의의 영역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의를 지킨다고 해서 상대의 모든 요구와 기대를 다 들어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나의 영역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니까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애정, 사랑을 갈구했는지, 그들에게 날 존중해달라고, 중요한 존재로 생각해달라고, 예뻐해달라고, 친절하게 해달라고 기대하고 때를 썼는지 떠올려보세요. 누구도 나를 위해 그런 친절과 희생과 배려를 베풀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선택입니다. 내가 강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많은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결핍된 사람들 뿐인 세상 속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아마도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설령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상대도 나와 똑같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나에게 진심을 표하지는 않을 겁니다. 진심이란 것은 관심이 있어야 생성되며,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서툰 진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서툰 진심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고 우리는 이 경계선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존재로서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나 자각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경계선을 넘어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무엇을 넘어온 거냐 하면 당신이 어떤 부분에서 나의 권리를 침범하고 있는 거냐 하면 하고 풀어서 설명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설명해 줄 필요 없이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관심을 끊는 방식으로 거리를 둬야 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예의를 지키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애정과 예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예의를 지키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곳에서 내 삶을 지키고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예의의 명령을, 예의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나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꼭 싸울 필요도 없으며 상대와 토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토론을 해서 얻는 게 있다면 토론을 하겠지만 대부분은 얻는 게 없으며 상대의 동의와 격려가 여러분들에게 결실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상대의 격려 없이도 인정 없이도 혼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각과 싸우지 마세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을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나는 내 삶에 집중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 건 무모한 짓이며 예의에도 어긋나는 짓이며 억지스러운 짓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꿈을 품고 있다면 그 꿈은 반드시 타인하고 나누는 꿈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꿈을 통해 혜택을 보거나 꿈에 공감하거나 꿈을 응원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들은 경제활동을 하거나 호응을 받거나 세상에 여러분들 자신을 선보일 기회를 얻게 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만큼이나 타인에게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관계를 맺는 법, 소통하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의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타인이 여러분들의 영역을 함부로 넘어오지 않게 방어를 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영역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경계를 넘으려 할 테고 여러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의 경계를 넘어서려 할 겁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제하고 싶어하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지 못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될 텐데요. 타인이 여러분들에게 친절할 의무는 없으며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의 꿈에 공감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존중한다면 여러분들은 호응받을 방법을 스스로 하나씩 알아가게 될 겁니다. 세상은 나의 꿈에 동의하거나 나의 삶을 응원하거나 나의 선택을 지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의를 받고 싶고 공감을 받고 싶다면 나는 그들을 설득해야 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꿈을 갖든 그 꿈을 이루는 궁극적인 핵심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관계 맺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서툴고 모나다 할지라도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이기고 지냐에 집착하면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저 사람의 틀린 말에 내가 공감을 해주는 게 지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들이 관계를 현명하게 끌고 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있는 것들을 손상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권한을 지켜냈다면 저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휘둘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세계를 지켜낸 것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겁니다. 당장 타인 앞에서 내가 맞는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걸 납득시켜 보이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타인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목표에 사람들이 공감을 하려면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야 되며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떠올리면서 예의 바른 매너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얼마나 끌어모을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예의를 지킨다는 게 타인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걸 내어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헷갈리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스승, 여러분들의 지인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함부로 여러분들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많이 하는 변명은 대체로 이러합니다. 당신을 위해서예요. 악의는 없었습니다. 이게 옳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이 영역은 누구도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들의 신념은 여러분들의 것이며 철저하게 이 삶은 여러분들의 소유물입니다. 누구도 옳다는 이유로, 당신을 위한다는 이유로, 악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당신의 삶을 대신 휘두르고 소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인과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싸우기 전에, 화를 내고 왜 넘어왔냐고 따지기 전에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명확하게 선을 긋고 휘둘리지 마십시오. 일단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절을 하십시오. 당신이 악의가 있든 없든, 나를 위하든 안 위하든,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이건 나의 것입니다. 나의 삶입니다. 넘어오지 마세요. 이런 뉘앙스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거절할 수 있을 겁니다. 잘 모르겠는 상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상대는 여러 번 재차 거듭하고 강조하면서 인지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래도 무례함을 저지르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존재에게서 자신을 격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토론을 해서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에게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며 부드럽게 거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신의 마음은 잘 알겠지만 생각만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염려는 잘 알겠지만 이건 제가 결정할 일 같네요. 당신이 악의가 없었다는 건 알지만 제가 이렇게 느껴졌으니 이 부분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핵심을 잘 짚어낸다면 여러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하면서 부드럽게 여러분들의 영역을,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수호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나의 영역을 명확하게 또 깔끔하게 잘 보호하려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스스로에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타인에게 애정을 구걸하기 위해서 자꾸만 타인의 영역을 넘어가고 내 영역은 내팽겨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을 혼자서 내리지 못하고 타인에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여러분들 세상의 중심을 넘겨주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할 권한, 내 삶이 잘 살고 있는 것이고 괜찮은 건지 판단할 권한도, 내가 앞으로 내 삶의 결정권과 내 시간들을 어떻게 쓸지 결정할 권한도 넘겨주지 마시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 삶의 중심을 내팽개치고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나의 중심에 머무른 채로 상대와 소통할 할 뿐, 내실을 다지지 못하고 외부에서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거기에 목매다 보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영역을 내팽개치기 쉽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애정과 인정을 구걸했는지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을 요구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사실 변함없는 한 존재입니다. 당장 누군가 날 인정해준다고 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부정한다고 해서 내가 날 바꿀 수는 있어도 상대가 날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상관없이 나는 원래부터 나였습니다. 갑자기 나라는 존재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빨간색을 파란색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빨간색이 갑자기 컬러가 바뀌는 건 아닌 것처럼 그냥 다르게 불러질 뿐인 거지, 여러분들은 다르게 판단되어질 뿐인 거지, 원래 본질 자체는 여러분들 자신이었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타인의 판단과 인정과 사랑이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결정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입니다. 나조차도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모든 걸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타인은 더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판단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의 호응이 필요하고 그래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나의 의사와 꿈과 아이디어를 표현해야 되는지 이 정도의 객관성은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한다고 생각해서 타인도 나를 소중히 할 거라고 여기면 안 되겠죠? 그 존재가 나를 소중히 여길지 말지는 그 존재의 선택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을 지키며 서로의 것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고 존중하며 협력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여러분들 역시 그들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트러블을 생략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건너뛸 수 있을까요? 상상만으로도 정말 평온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떠오를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들어주고 단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응원해주는 부모님을 떠올린다면 자신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지만 자신의 다른 생각을 들려줄 뿐 상대의 판단을 강요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지만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그런 직장 상사가 있다면 우리는 불필요하게 불쾌감을 느끼거나 화가 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만큼 더 깊은 충족감 안에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곧바로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 시작을 내가 먼저 하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의를 갖췄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만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역을 내어주진 않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영역을 끊임없이 탐해서 여러분들이 발을 빼고 그 존재로부터 거리를 둬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매너를 지키고 에티켓을 갖춰서 행동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똑같이 또는 흡사하게 존중해 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따뜻한 말을 한 만큼 따뜻한 말을 돌려줄 것이며 여러분들이 상대를 존중한 만큼 상대도 여러분들을 존중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만큼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진다 생각해보세요. 서로에게 맞춰가며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트러블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있을 테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곤두설 필요도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박하고 상처투성이인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친절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친절하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먼저 치유된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친절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늦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존중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 먼저 존중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기다려주고 먼저 경계를 지켜주고 존중해주세요. 아마 상대는 예의를 잘 몰랐을지라도 어렴풋이 여러분들을 따라하며 예의를 갖추게 될 겁니다. 당신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대한다면 말이죠. 관심이 없는 존재는 예의고 뭐고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할 수는 없고 날 좋아할 의무도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애정에 집착하기보다는 내 세상의 올바른 중심을 세우고 나의 삶에 집중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자신의 주의력을 그쪽으로 옮겨둬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의 심리적인 여유가 있을 때마다 타인과 협력하고 손을 먼저 내밀 수도 있겠죠? 그런 아름다운 소통이 세상에 더 많아진다면 참 살기 좋은 곳이 될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역을 침범했으며 동시에 침범당했는지 떠올리고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어떻게 나를 지켜내고 거절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회유할지 다양한 연습을 해보세요. 예의란 건 방어이기도 하고 외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과 상대의 영역, 그 경계선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상대와 악수를 할 수도 있고 전쟁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의할 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에너지, 나의 시간 또한 내 삶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싸우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에 나의 주의력과 나의 시간을 소모한다면 그 역시도 내가 나의 세상을 잘 방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싸우지 않고 협력하는 것이고요. 적군이 될지 아군이 될지는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최악의 상대일지라도 꼭 적군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이득 볼 게 없으니까요. 맞지 않는 존재, 여러 번 부딪혔는데도 함께 협력할 수 없는 존재와는 멀어지면 됩니다. 세상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모든 사람과 협력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감정과 시간, 그 에너지조차 귀하게 다루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판단과 타인의 의도에 의해서 이용당해지거나 아깝게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지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지킬 만한 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로는 도망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방법이고요. 때로는 자존심을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이 삶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점을 기억하며 내 마음의 중심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세상과 관계 맺어야 할지 하나하나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과 다양한 상상 속에서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침범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봐야지.
과거에 그때 그 일을 다시금 겪는다면 난 이렇게 나를 지킬 거야. 이런 상황에서 난 이렇게 거절할 거야. 이렇게 불쾌감을 표현할 거야. 연습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잘 방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만큼 타인과 협력할 심리적인 여유와 다양한 스킬들도 연습할 수 있게 되겠죠?